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에 대한 이슈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은 소장님과 어떤 이슈를 체크하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5G 넘어서 6G 시대, 통신장비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통신장비 종목도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제사이통사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상장사들 가운데서는 세종텔레콤이 좀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찰을 포기한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업체들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부터 제4 이동통신 그 5G 주파수에 대해서 28GHz 경매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 경매 참여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상장 기업 중에는 세종 그 텔레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던 마이모바일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스테이지 X라는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는데 상장 기업 중에는 세종텔레콤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 중도 좀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 경쟁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그 경쟁 가격이 그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742억 원 정도 됐는데 2일차가 돼서 그 797억 원으로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주파수에 대해서 경매 입찰이 한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다음 달 2일 때 최종 결론이 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세종텔레콤의 경우에는 입찰 참여를 안 한다라는 내용부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지금 다시 동전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세종텔레콤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감자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2일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이번 주일 것 같은데.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도 지금 검색을 해보고 찾아본 결과 미국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뭐 주파수 경매 돌입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네. 6G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높아진 건 사실이고, 심지어 미국과 이제 중국 그리고 EU에서도 6G 국제 표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심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주파수에 따른 이슈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현재 분위기가 이제 6G 쪽에 굉장히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제 역내 그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이라고 있는데 이게 BEAD라고 합니다. 이 BEAD가 30년까지 총 425억 달러 정도 자금을 좀 집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로 한 55조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테리토비 등의 이제 특구에 각 주마다 최소 한 1억 7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좀 지원을 하기로 좀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구축 계획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정책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좀 보여줬을 때는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인프라도 세워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통신장비 종목들의 수주라든지 굉장히 관심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실 뭐 통신장비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6G 쪽에 많이 무게가 좀 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5G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6G를 하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6G 산업은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5G 뭐 어드밴스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오히려 그 어드밴스드도 뭐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5G에 따른 내용은 좀 건너뛰고 6G로 바로 갈지도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만큼 5G가 그렇게 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치를 전망치를 좀 보면은 6G에 대해서는 한 그 마켓앤마켓이라는 그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지난해 기준 6G 관련된 산업 규모가 한 51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분석이 되고요. 30년까지 뭐 660% 증가한 뭐 402
2억 달러 정도를 전망을 하는데 네.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아직 6G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전망을 해서 작년에 그거를 그 시장치를 추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살펴본다 하면은 인사이트 에이스 애널리틱에 따르면은 전 세계 6G 시장 규모가 30년까지 한 74억 달러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약 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35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게 1,595억 달러로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약 9조 원에서 210조 원까지 좀 갑자기 그 5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한 30년 이후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를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기존에 그 6G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냈을 때도 상용화 되기까지의 지금 그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전망도 예측되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후자에 따른 전망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게 5G에서 6G 차이점이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아마도 속도적인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네. 뭐 6G도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2040년인가 50년까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러면 아마 제가 이제 은퇴를 했거나 뭐 사라졌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통신망을 통해서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6G에 따른 영향을 봤을 때는 속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그 AI나 전반적인 산업이 이제 활성화된다 하면은 결국은 6G 중심으로 속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국내 6G에 대해서 상용화 기간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네. 작년 11월 때 아마 제가 한번 통신 장비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6G R&D 추진 전략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일에 그 과기정통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5G와 6G에 대해 조기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그 비용을 좀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세대 통신 산업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신규로 올해만 206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관심이 계속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총 그 6G 조기 상용화를 통해서 5G가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재정 정책에 투입되는 것은 올해는 한 1,729억 원으로 판단이 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큰 규모라고 좀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국가 첨단 기술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정책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 밝혔던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 또는 내년에 국제 산업 표준화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이나 이게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 국제산업 표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이든 다른 나라와 경쟁이 많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026년 때는 프리 6G 시연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 1월 기준인데 2026년 때도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6G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다면 28년 때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8년에서 30년을 좀 목표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2025년 때 글로벌 표준화 절차를 좀 진행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30년 상용화를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앞으로 6년 정도는 계속 좀 길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이때는 통신 장비주를 볼 때는 결국은 개별적인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빈번하게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6G의 단계별 시기와 상용화에 대해서 또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몇 년 남았으니까요. 언제 또 이렇게 가게 될지 그리고 6G가 또 개발되다가 뛰어넘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상황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통신장비 종목들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도 짚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을까요? 최근에 올해 1월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CES
2024 때도 뭐 계속 좀 내용이 있었긴 했는데 네. 지난 10일 때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찾아서 6G를 좀 점검을 했던 맞죠.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그 6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그 주에 때는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6G 통신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 국제기술 표준화 전망 등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삼성 리서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통신 기술과 AI 로봇 등의 미래 기술 연구 조직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6G에 대해서 기술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6G의 형태를 봤을 때는 첨단 기술에 따른 부분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통신 장비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때 상승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 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6G 전반적인 게 아니라 코스닥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조정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지금은 이 솔리드든 뭐 이노 와이어리스든 그 관련된 그 통신 장비주들이 있기는 한데 그 기업들마다 이러한 6G 모멘텀은 부각돼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은 개별적인 이슈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지만 지금은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결국은 통신 장비주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는 게 유효합니다. 유효하는데 결국은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상단과 하단에 대한 밴드를 좀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구간을 통해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장비 종목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럼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통신장비 종목들 각각의 최근 이슈들을 함께 짚어주세요. 네, 일단 솔리드를 말씀드리는데 이 솔리드는 지난 18일 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좀 소송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인용을 했는데 이게 솔리드의 주주 자산 매입 등의 이제 실적 성장에 걸맞는 주주 환원 강화를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 주주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행동주의 펀드 활동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감사 보고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못 잡는다 하면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할 수 있다는 점 네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MW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난 7일, 18일부터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요인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난 18일, 19일 때 최대 주주가 총 90만 주의 시간 외 매매를 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8일 이후로부터 조정이 받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W의 경우는 적은 비중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기업도 역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지난 27일 때 토요일인데 약 한 11% 그러니까 86만 주의 보호예수 해제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맞죠.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물량이 출하돼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그 이노와이어리스 이번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물량이냐면 LIG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LIG가 그거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물량이 나왔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그렇게 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량 출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점을 봤을 때는 이노와이어리스도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하면은 그 상승을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대신 LIG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출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통신 관련주를 좀 살펴봤을 때는 솔리드와 자람 테크놀로지는 좀 관심이 좀 유효한데 솔리드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일단은 6,800원에서 7,000원까지는 그래도 그쪽까지는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적어도 6,000원대 아래나 6,200원대 사이 때는 좀 어느 정도 매수 구간을 잡고 7,000원대나 6,800원 사이 때는 매도 구간을 잡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 때 내용이 나오고 또한 이슈가 행동주의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솔리드의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통신 장비주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오히려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통신 반도체 설계하는 펠리스 업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노키아와 AT&T 그리고 버라이즌 등의 해외 고객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혜에 따른 그 정책에 따른 모멘텀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해외를 통해서 같이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온디바이스 AI든 통신 반도체든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과 165억 원의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올해 초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 기업이 되게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미국의 BEAD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이 사업에 좀 어느 정도 뛰어들게 된다 한다면은 그 XG 스폰이라고 해서 이게 통신 반도체거든요. 동사에 그 스틱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노키아에 대해서는 동사가 이제 RISC-V 기반의 통신칩을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고 네. 최근에 이제 퀄 테스트를 좀 통과한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는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자람 테크놀로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통신장비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통신장비 종목들이 제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투심이 참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2019년 때 한번 폭발적으로 한 다음에는 사실 5G나 뭐 6G 통신장비 종목들에 대해서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KMW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9년 당시 때 뭐 8,000원대 했다가 결국 2020년 때까지는 89,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렇죠. 네. 이력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2019년 당시 때도 거의 한 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5G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받았고 2020년 때는 코로나 모멘텀까지 같이 받으면서 올라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만큼 올라간 만큼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거의 한 2020년 후반때부터니까 21, 22, 23 거의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 네. 보니까는 오히려 이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서도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길게 잡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5G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손에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손에 안 간다 하더라도 안 가는 종목들도 지금은 반응을 하는 입장을 봤을 때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트에 넣으실 때는 당연히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굉장히 많이 부각받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그 두 기업들이 부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섹터도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적절하게 구성을 하신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잊혀질 때 또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때는 오히려 남들이 부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장비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까지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저희 통신장비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렸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